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정제 요건 목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정제 요건 목록이요. 여기 보면 이제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말 그대로 목록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오류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오류 관리 목록이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오류 관리 목록이라는 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었죠. 해서 각각의 이제 오류들마다 오류 아이디를 싹 다 이제 부여했고요. 그때 이제 정제 아이디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오류 원인이 뭔지, 해결 방안이 뭔지, 심각도는 어떻게 되고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발생 일자, 예상 해결 일자, 그리고 담당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관리 목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런 오류 관리 목록에 있는 이런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제 유형을 전부 다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고 현재 정제 상태가 이제 어떤지 그런 것도 이제 정의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정제 요건 목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오류 관리 목록에 지금처럼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지금처럼 2019, 123, 2019, 124가 있는데 얘네들은 고객 코드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고 기본값이 이제 오류가 발생했더라. 그때 이런 각각의 이제 항목들마다 정제 유형 그리고 정제 방법 그리고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정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인지 정제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상태에는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정제 유형에는 지금처럼 완전성이다, 유효성이다, 그리고 일치성이다, 그리고 유일성이다, 그리고 기타하고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완전성이라는 거는 업무상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자료가 누락이 된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고객 정보에 보니까 주는 번호가 이제 누락이 됐대요. 주는 번호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업자 등록번호 그런 거는 이제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해서 그런 이제 필수 항목이 이제 누락된 걸 보고 우리가 완전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유효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항목의 값이 유효하지 않은 그 경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 생년월일이 현재 날짜 이후인 그런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2023년 5월 8일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2024년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당 항목의 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유효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이라는 거는 상호 관련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성별이 만약에 여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이제 2나 4 그렇게 이제 와야 되겠죠. 여자니까 2나 4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1 또는 3인 경우 그러면 1이다 3이다 그러면 이건 남자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별하고 이 주민번호하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서로 상호 관련 있는 그런 항목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이제 우리 일치성이요. 그 다음에 유일성이라는 거는 서로 달라야 되는, 서로 상회해야 되는 그런 값들이 동일한 그런 경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존재한다고요. 아니면 고객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사원들의 사원번호 그런 것들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달라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값이 이제 똑같은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4가지 말고 나머지 이제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기타라는 건 그 외에 이제 정제 유형을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 정제 유형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자면 우리 완전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 유효성이라는 게 있고 일치성이라는 게 있고 유일성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이제 기타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완전성이 뭔지, 유효성이 뭔지, 일치성이 뭔지, 유일성이 뭔지 서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중 정제 유형 중에서 고객 정보의 이제 주민번호가 누락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고객의 주민번호가 동일한 그 경우에 정제 유형이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서 정제 유형이 각각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제 방법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정제 방법에는 지금처럼 원천이다, 전원이다, 모두다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이라는 거는 원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할 필요가 있는 그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전환이라는 거는 전환 프로그램에 수정이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라는 거는 원천 데이터의 이제 정제랑 전환 프로그램 그 수정이 모두 다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는 지금처럼 요건 제기라는 것도 있고요.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1차 조치, 2차 조치, 3차 조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 상태를 이제 기재해 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 데이터 정제 요건 목록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작성한 우리 오류 관리 목록 거기서 이제 각 항목들마다 우리 정제 유형이 됐든 정제 방법이 됐든 정제 상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정의한 거 그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